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그동안에 배웠던 여러 가지 학습 이론들이 있었어요. 그쵸? 지난 시간에 우리 휴먼 러닝에서 배웠던 학습 이론은, 랭귀지 티칭이나 랭귀지 러닝에 있어서, 관여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어떤 학습을 하든지 간에, 어떤 학습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학습 이론이었어요. 러닝 티어리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그리고 그 전에 First Language Acquisiti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서 살펴본 또 이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언어 학습에 있어서는 어떤 이론들이 적용이 돼서 교수 학습 이론이 발전되어 왔는지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What is a method? method라는 것은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방법 안에는 어떤 어프로치가 항상 들어가요. 어떤 그 기반이 되는 펀더멘털한 어프로치가 들어가고 그 어프로치를 기반으로 어떻게 티칭을 해야 되겠다라는 프로시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프로시저 안에 티칭 하는 그 여러 가지 디자인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거를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한 것을 우리는 메서드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고전적인 메서드부터 지금까지 사용이 되는 메서드를 다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서 살펴볼 내용들은 특정 챕터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챕터 1부터 4까지 공부를 했는데 챕터 1부터 4까지 매 챕터 마지막 편에 메서드에 대한 내용들이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실러버스에 보면 end section of each chapter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각각의 챕터의 end section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컨텐츠가 나와 있고요. 제 슬라이드는 를 참고해서 엔드 섹션을 좀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교수법은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에요. 그래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가장 그 고전적인 교수법으로서 예전에 라틴어를 가르친다든지 그리스어를 가르친다든지 그럴 때 사용이 되었던 교수법이에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이때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 21세기인데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교수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수법 명칭을 보면 그게 어떤 교수법인지 이제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는데 이 교수법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문법이었고 번역이었어요. 문법을 알고 그 문법을 토대로 L1에서 L2로, L2에서 L1으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티칭을 하고 학습을 했던 교수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이 당시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때는 이런 라틴어를 배우고 그리스어를 배우는 것이 어떤 상류층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말을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고전서를 읽는 것이 어떤 상류층을 상징하는 어떤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literature를 읽는 것이 목적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포커스가 리딩에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literature를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 그 본인의 그 유식함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서 grammar translation method가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법적인 규칙, grammatical rules에 포커스를 두고 그리고 단어를 알아야 되겠지. 어떤 내용을 해석을 하려면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문법적인 규칙, 그리고 단어, 그리고 텍스트를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에 포커스를 둔 교수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speaking ability는 에 대한 그 고려는 별로 하지 않았어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교수법을 활용한 목적은 리딩이었고 literature를 이해하고 literature를
많은 리터처를 읽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스피킹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speaking에는 little thought on speaking and much emphasis on reading proficiency and translation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grammar translation method에 대한 그 특징은 16페이지 보시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16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The class is taught in mother tongue. mother tongue이라는 건 first language를 말해요. 그래서 first language로 보통 다 티칭을 했고요. Little use of the L2. 그래서 second language는 거의 교실 안에서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Much vocabulary taught in the form of list of isolated words. isolated words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에서 관련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단어를 가르친 데서 우리 여러분들 뭐 22,000, 33,000 막 이런 단어 책자들 있잖아요. 그런 책자들이 그냥 A to Z까지 그냥 있거든. 그지? 그래서 그 컨텐츠가 내가 읽는 교재하고 관련이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만큼의 단어를 알아야지만이 라틴 리터처를 내가 학습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의 단어를 알아야지만이 고전 신화를 내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가 어떤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 컨텐츠에 맞는 이런 관련성이 있는 단어를 공부한 것이 아니라 매우 아이솔레이트된 거, I to G까지 그거를 다 그런 방식으로 단어를 학습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elaborate explanation of the intricacy of grammar. 문법을 굉장히 복잡한 문법적인 규칙까지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상생활에 잘 사용되는 문법적인 규칙 이런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그 순서가 있었어. 그래서 그 순서대로 다 그 문법적인 설명을 하고 문법적인 복잡성을 다 샅샅이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Reading of difficult classical texts began early. 그래서 그 문법적인 규칙도 굉장히 복잡한 것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클래시컬 텍스트도 고전 그 텍스트도 매우 어려운 것도 다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텍스트도 다 커버를 하는 교수법이었고요. Text treated as exercise in grammatical analysis. 문법적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텍스트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읽을 때 컨텐츠를 읽으면서 여기에서는 뭐 일형식이다, 오형식이다, 가정법이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문법적인 규칙성들을 다 이런 텍스트를 통해서 연습하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모든 엑서사이즈는 그리고 L1에서 L2 내가 그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을 L2로 그리고 L2에 있는 것을 한국어로 이런 식의 트랜슬레이션이 가장 주된 엑서사이즈였어요. 그리고 프로넌시에이션은 관심이 없었어. 왜냐하면 스피킹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딩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트랜슬레이션에 주된 엑서사이즈가 있었고 프로넌시에이션은 little or no attention이 취해진 것이 바로 그라머 트랜슬레이션 메서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해석 위주로 하고 문법 위주로 하고 단어는 무조건 이만큼을 외워야 된다. 내가 뭐를 위해서는 토익을 위해서는 토플을 위해서는 뭐 임용고사를 위해서는 이만큼의 단어를 외워야 된다 해서 아이솔레이트된 단어를 무조건 외우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우리는 grammar translation method라고 해요. 이런 메서드는 문법 번역식 메서드는 보면 사실 어떤 우리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이라든지 first language acquisition 이런 부분에 어떤 teaching, 어떤 learning theory의 베이스를 두고 있다라고 보기가 매우 어려운 교수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rammar translation은 그 speaking에 포커스를 두지 않기 때문에 뭐 pairwork이라든지 group work가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cultural awareness, 문화를 가르치는 것도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affection, 개개인이 그 느끼는 감정, 정서적인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고려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right answer에만 포커스를 두고 정확성, accuracy에만 포커스를 두는 교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그 언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목표, language proficiency, 어떤 언어적인 능숙도에는
오리엔테이션이 좀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학습 자체가 매우 좀 보링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교수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다이렉트 메서드예요. 그래서 교수법들을 이렇게 한번 히스토리컬리 한번 살펴보게 되면 리딩에 포커스를 두었다가 스피킹에 포커스를 두었다가 리딩에 다시 왔다가 다시 스피킹으로 갔다가 이렇게 관심이 계속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grammar translation은 totally reading에 grammar rule 이쪽에 포커스를 두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말하는 게 우리 랭귀지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좀 더 두게 되었냐면 스피킹에 포커스를 좀 더 두게 되는 방식이 바로 다이렉트 어프로치예요. 이 다이렉트 메서드는 분명한 그 러닝 티어리가 있어. 이 러닝 티어리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세컨드 랭귀지 러닝도 퍼스트 랭귀지 러닝과 유사한 방식으로 학습이 되더라. 우리가 제2외국어도 모국어를 습득하는 방식으로 가르친다면 충분히 모국어처럼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second language learning is more like first language learning. 그래서 first language와 second language learning은 같다, 내지는 유사하다라는 러닝 티어리를 가지고 접근한 방식이 바로 다이렉트 어프로치고 다이렉트 메서드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야? 그 크로스앤 메서드 기억나시죠? 그래서 크로스앤의 마니터 모델이 있었어요. 그런 크로스앤의 마니터 모델은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first language와 second language learning은 유사하다라는 거에 근간을 두고 여러 가지 5가지 하이포테시스를 제안을 했었던 거죠.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는 교수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students learn to understand a language by listening to it at large quantity. 그러니까 모국어 습득처럼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많이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많은 large quantity의 listening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lots of oral interaction and spontaneous use of the language. 엄마랑 얘기하고 아빠랑 얘기하고 어떤 막 체계적인 내가 어떤 그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spontaneous, 아주 즉흥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oral interaction이 많이 일어났고요. translation 같은 거 안 했어. 응? 모국어에서 second language로 이렇게 막 translation 해서 언어를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문법을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고 문법을 분석하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oral interaction, 엄마랑 같이 엄마 얘기를 많이 듣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second language도 그런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단어를 많이 강조를 했어요. 문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많은 단어를 나눠서 단어에 대한 인풋이 많아서 적어도 문장으로 시작하기 전에 단어로라도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단어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특징들이 이제 50페이지, 교과서 50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래서 교실 안에서 classroom instruction은 was conducted exclusively in a target language. target language로서 가르쳤어요. 우리가 모국어 습득할 때 막 여러 언어 들어간 게 아니잖아. 엄마의 순전히 그 모국어만 듣고 하잖아요. 세컨드 랭귀지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야. 순전히 타겟 랭귀지만 배우자는 거야. 순전히 타겟 랭귀지로만 인풋이 계속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세컨드 랭귀지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And only everyday vocabulary and sentences were taught.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막 어려운 단어, 막 어려운 문장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단어들,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문장들 그 위주로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 습득처럼 제2외국어 습득도 매우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하자. 그래서 처음에 언어를 배우는 걸 보면은 굉장히 많이 엄마가 물어보고 애가 대답하고 애기가 물어보고 엄마가 대답하고 이런 question answer 방식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교수법을 진행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peer interaction이 아니야. 그러니까 classmate 간의 interaction이 아니고 교사와 학습자 간의 teacher and students 간의 interaction이 계속되는 거야. 왜냐면 teacher는 perfect 하거든. teacher는 perfect한 target language를 사용해야만 해요. direct method에서는. 그래서 teacher는 굉장히 proficient한 target language에 아주 능숙한 교사가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럼 아이는 그거에 대해서 answer를 해. 그럼 틀리면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interaction을 통해서 아이가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intensive하고 small group 안에서 이루어지는 interaction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아까 grammar translation에서는 직접적으로 가르쳤단 말이야, 문법을. 근데 direct approach에서는 직접적으로 안 가르쳐줘요. 계속 이런 interaction을 통해서 inductively, 귀납적으로 문법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eaching 포인트가 있으면 그것을 oral로 가르쳐. 그러니까 막 칠판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ing형을 가르친다. 진행형을 가르친다. 그럼 그날은 계속 질문을 진행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이렇게 진행형을 쓰는구나 해서 inductively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다이렉트 어프로치에서도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단어를 구체적인 단어들, 예를 들면 책을 가르친다 그러면 이런 책들을 보여주는 거지. concrete vocabulary 같은 경우는 실제 demonstration 하든지 오브젝트를 직접 보여준다든지 픽처를 보여준다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쳐요. 근데 abstract vocabulary 같은 경우는 직접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주얼을 많이 사용을 하고 아이디어를 association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추상적인 단어 같은 경우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르친다. 그럼 러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도록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이디어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그 abstract vocabulary를 학습할 수 있도록 가르쳤고요. 스피치와 listening comprehension이 중점돼서 많이 학습이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direct approach는 기본적으로 first language acquisition을 토대로 학습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가르쳤고, 그리고 틀린 발음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 엄마가 자꾸 고쳐주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부지? 아니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correct pronunciation, correct grammar가 emphasize가 된 교수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direct approach는 그 oral language use, contextualized 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쓴다 라는 방식으로 contextualized 된 방식의 oral language를 포커스를 둔 방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컬처에서는 이런 방식의 말을 쓴다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culture oriented된 픽처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 학생들의 personalized 된 방식으로 이 personalized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direct method는 teacher and students 간의 spontaneous interaction이 계속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클래스룸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야 돼. 그래서 보통 1명, 2명, 3명 이 정도의 소수 정예로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personalized 됐고 그 target language 안에서 매우 컬처를 선생님이 aware 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한 학습법이 됐겠죠. 그리고 use of everyday situation in the target community. 그래서 이거는 everyday life에 포커스를 두고, 그래서 정말로 실제 사용하는 언어 중심으로 많이 가르쳤고요. vocabulary를 가르친 데서도 paraphrase를 통해서 추락적인 언어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inductively 학생들이 이거를 계속 암기해야 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면서 paraphrasing을 하면서 그러면서 단어를 학습하는 방식이 됐다. 근데 direct approach는 귀납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inductively. 그래서 계속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많이 내가 노출이 되고 사용을 하면서 inductive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틀리면 그거 틀렸어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correction이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학습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correction이 적고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naturally 학습을 하는 모국어 습득처럼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었고요.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audiolingual method예요. audiolingual method는 좀 전에 했던 direct approach와 비슷하지만 완전히 바뀌는 방식이 뭐냐면 correction이 아주 분명하게 일어나요. audiolingual method는
틀리면 반드시 correction을 해주는 방식이 바로 audiolingual method예요. 사실 이 audiolingual method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루어진 교수법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그 행동주의 심리학자와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을 다 불러와서 그 군대 안에서 교수법을 개발한 교수법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이거를 Army Specialized Training 프로그램에서 활용이 된 Army Method라고 불렀어요. 근데 좀 군대식 방식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를 많이 그 오디오링구얼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오디오링구얼 청아식 방식이다. 요즘은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교수법은 가장 중심이 된 것이 바로 pronunciation이었어요. 발음이었어.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군대에서 필요한 게 뭐였냐면 2차 세계대전 연합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전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무전으로 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했단 말이야. 전쟁 관련된. 근데 거기에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발음을 가르쳤고, 그리고 정해진 패턴 드릴이 있었어. 필요한 드릴이 있었단 말이에요. conversation 그 필요한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 그거 위주로만 공부를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패턴 드릴을 했고 conversation practice를 하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문법 같은 건 안 가르쳤어요. 그냥 그 나와 있는 다이얼로그를 무조건 외우는 거지. 그래서 패턴 드릴을 통해서 그 다이얼로그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방식으로 grammar translation 다 사용 안 된 교수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수법은 그 군대의 structural linguist와 behavioral psychologist들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학습법으로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new material is presented in a dialogue form. 모든 것이 다이얼로그 형태로 가르쳐졌어요. 그래서 A, B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묻고 답하고 이런 방식. 완전 군대에서 필요한 방식이었던 거죠. 물으면 대답하고 이런 다이얼로그 형식으로 모든 머티리얼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mimicry와 memorization의 dependence가 굉장히 컸어. 이거는 우리 behavioralism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behavioralism은 어땠어? 자극, 반응. 자극과 반응을 계속 반복하면 학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끊임없이 묻고 답하고 이거를 반복해서 모방하고 기억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었고요. 구조 같은 경우, language structure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구조주의 심리학자가 들어가서 만든 교수법이었기 때문에 그때 구조주의적인 방식으로 구조를 대조 분석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L1과 L2를 대조를 하는 거지. 이거랑 비슷하네. 이 구조랑 이 구조는 다르네. 이 구조랑 이 구조는 완전히 정반대네. 이런 방식으로 문법을 구조적으로 L1과 L2를 분석해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가르치는 방식이 바로 contrastive analysis예요. 그래서 드릴 위주로 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문법적인 스트럭처는 이런 대조 분석을 통해서 from the simple to the difficult level로 가르친 방식으로 했고요. 이런 structural pattern은 반복적인 드릴로, repetitive 드릴로 계속 반복을 한 거야.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계속 반복하고요. ing형이면 ing 계속 반복해서 이런 반복하는 repetitive drill로서 structure를 inductively 학습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문법적인 설명을 안 했어. 아까 direct approach도 그랬죠. direct method도 문법적인 설명을 한 게 아니었어. 거기에서는 어땠어요? spontaneous interaction을 통해서 문법적인 것을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게끔 했다면 이 audiolingual method에서는 그 스트럭처를 가르치고자 해. 그러면 그거를 계속 패턴 드릴을 하는 거죠. 문법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 드릴하고 repetitive 드릴을 통해서 문법적인 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inductive grammar teaching을 했고요. 단어 같은 경우는 그 컨텍스트 안에서 사용되는 굉장히 limited된, 굉장히 그 한정적인 제한된 단어만 가르쳤어요. 왜냐면 머티리얼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이얼로그 폼이었거든. 이 다이얼로그에 나오는 어떤 단어는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실제 우리 oral interaction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인 단어로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dialect approach, dialect method에서는 teacher and students의 spontaneous interaction이 됐어. 교실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audiolingual method는 그렇지 않아요. 대규모 강의에서 충분히 가능하거든. 교사가 능숙해야 하면 좋지만 능숙하지 않다면 뭘 사용하면 되냐면 테이블 사용하면 돼. 우리 카세트 테이블 사용을 하고 랭귀지 랩에서 사용을 하고 비주얼 에이드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규모 강의가 충분히 가능한 거고 거기에서 강조된 것은 pronunciation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풀어주는 거지. play, rewind, stop play, rewind, stop play, listen, repeat, listen and repeat 해서 계속 따라하게 하는 방식으로 발음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했고요. 마더텅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타겟 랭귀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교사가 와서 계속 이런 랭귀지 랩에서 테이블 활용해서 타겟 랭귀지를 완전히 똑같이 따라서 할 수 있을 만큼 계속 반복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reinforcement가 나와. 만약에 학생이 잘했어. 그러면 교사는 반드시 positive reinforce를 줘야 돼. 그래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긍정적인 reinforcement를 주어서 학생들이 그 반응을 다시 하게끔 하는 behavioral approach가 사용된 교수법이에요. 그리고 이 방식에서는 error-free utterance, 에러가 있으면 안 돼. 에러가 있으면 반드시 교사의 correction이 이루어져요. 왜냐? behavioralism에서는 계속 따라하는 방식으로, 모방하는 방식으로 그걸 반복해서 학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반복할 때 잘못된 것을 반복하면 그 잘못된 것을 학습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줘서 에러가 없는 utterance가 반복해서 사용을 한다면 그것이 학습이 되게끔 하는 방식으로 교수하는 방식이 바로 audiolingual approach다. 그래서 랭귀지 유즈가 굉장히 manipulate 됐어요. 굉장히 조작이 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아까 direct approach처럼 naturally 사용이 되고 spontaneously 사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dialogue 형식에서 정해진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무조건 암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manipulate 된 랭귀지 유즈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how are you, fine, thank, and you야. 그치? 응? 누가 how are you라고 물어보면 well 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how are you 난 무조건 fine thank you야. 그게 바로 조작된 랭귀지 유즈라는 거죠. 우린 그걸 너무나 많이 공부를 했고 너무나 많이 리피트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주 내가 fine 하지 않더라도 난 지금 굉장히 막 피곤하고 난 지금 좀 아프고 그래도 fine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뭘로 학습하면? audiolingual method로 학습을 하게 되면. 그래서 audiolingual method는 절대로 그 전에 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answer를 하지 않아요. Teachers are never asked to say anything they haven't seen before or haven't committed to memory. 그 기억된 거 위주로만 해요. 배운 거 위주로만 listen하고 repeat해서 그것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creativity 절대 용납이 안 됐어요. creation 절대 용납이 안 돼요. 모든 방식은 기억단 내용들을 상기해서 그거를 따라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었고 그런 모든 형태는 다이얼로그 형태였다. 그래서 다이얼로그 형태의 오럴 스킬에 포커스를 두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pronunciation에 포커스를 뒀고 정확성, accurate speech에 포커스를 둔 교수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러닝 티어리에서 학습된 내용 중에서 behavioralism이 완전히 들어간 학습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나온 뭐 cognitive approach라든지 우리 functional approach라든지 constructivism 거기에서는 뭐예요? individual difference를 고려해야 된다. individual affection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 걸 전혀 고려치 않은 교수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learning by ear, learning by repetition, learning by imitation 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법적인 규칙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요. 이런 repetition을 통해서 모방을 통해서 문법적인 규칙도
기억해서 학습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오디오링구얼 어프로치에서 사용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오디오링구얼 이후에 나온 교수법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